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59K 저점을 찍으면서 이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도 이 단기 반등이 나와줄 자리는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성이나 이 매수세를 봤을 때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런 하락분 단기간에 못 말아 올릴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저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매수세나 상황을 바꿀 만한 명분이나 반등의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솔직히 지금 반등 자리에서 이 롱버튼 손이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유력한 상황 속에서 이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방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59K 저점을 깨는 하락 한 방도 나와주면서 RSI 과매도권과 동시에 이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줬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상승을 우리가 진짜 반등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굉장히 꼬롬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국 지금 나와주고 이러한 조정 구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큰 구조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얇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먼저 지난 2월달에 60K까지 바닥을 찍는 페닉스 이후로 이 상승 1파가 나와줬고, 단순하게 나와준 2파 조정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자, 2월 이 82.6K 부분까지 거대한 상승 3파가 나와줬죠. 이 자리에서 세부 파동 5개까지 모두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4파 조정 구간이 나와주는 건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4파 조정분이 2파의 저점 자리 64K 자리를 깨는 하락이 나왔죠. 이때부터 이 상승 임펄스 관점은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이 4파 자리를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을 4시간 봉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고점이었던 82.6K 부분부터 이러한 조정분을 하락 추진 5파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추진 5파로 봤을 때 이 1파 조정분에 대한 피보나치 구간을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추세가 진행될 때는 2.618 자리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하락이 한 차례 멈추면서 지금의 이 단기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반등이 달갑지만은 않은 게 이 추가적인 5파 하락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손익비를 따졌을 때 지금은 이 숏 포지션 홀딩이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4파에 대한 반등분을 예측해 봤을 때 이 조정 3파 구간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보시면 먼저 이 0.236 구간은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먹고 추가적인 5파 하락분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최대로 상승분을 보더라도 0.382 구간, 자, 이 자리가 가격적으로 66.4K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의 유동성의 유입을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까지도 터치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조정분에 비해서도 매수세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죠. 결국 지금은 이 시장에 강한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롱버튼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전에 1파 조정분에 대한 이 하락 채널을 봤을 때 이러한 채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승 구조를 이어가려면 이 자리에서 단기간에 채널 위로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자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 그전에도 이 채널 상단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캔들이 저항 맞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몸통 기준으로 단기간에 올라타지 못해주면 추가적인 하락분 나와줄 거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가 손절의 기대감은 짧고 수익의 기대감은 큰 자리, 손익비상 의미 있는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된다는 건데요. 기존에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계속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죠.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진입 자리들 계속 나와주면서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락의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숏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구독자님들 계신 스터디방에서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포지션 진입 후에 피보나치 2.618 자리까지 분할로 익절을 해드리면서 현재는 이 나머지 물량만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 56K, 58K 이런 자리까지 봤기 때문에 현재는 나머지 숏 포지션 유지를 하는 게 손익비상 유리한 자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굳이 리스크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시도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 추가적인 진입자리 나올 때마다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진입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직접 입장해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러한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5파 조정분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큰 하락은 나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K 간다, 3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안 나와줄 것 같고,
이 마지노선을 56K 자리에서 58K 자리로 당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 확인하면서 받아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에서 당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구조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체인 데이터,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이 나스닥 차트 같이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나스닥 차트 잠깐 같이 보고 갈게요. 왼쪽에 나스닥과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어떻습니까? 이때 이 5%가 넘는 조정분이 한 차례 나와주면서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또한 이 59K를 찍는 하락분이 나와줬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강한 하락분에 비해서 비트코인 이 정도면 가격 방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나스닥 조정 구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이 나스닥의 작은 하락분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강한 하락분 나와줬어요. 오히려 이런 나스닥의 상승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매를 두드려 맞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나스닥의 강한 하락분에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 하락분밖에 안 나와줬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분이 거의 다 나와줬고 이 조정분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크게 안 빠져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4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사실 안 나올 거고 비트코인은 이미 그 전부터 두드려 맞고 있었고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의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 어떤 지표였습니까? 이 시장의 직관적인 매도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죠. 기관들과 고래들의 매수세와 매도 물량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결국 보시면 비트코인이 59K 저점을 찍으러 가던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매도 물량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59K를 찍고 나서는 이 매도세가 점차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매수세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거지 강한 매수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과매도권에 있다라는 건데 결국 아직까지는 이런 매도세가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 롱 포지션 적극적으로 누를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리, 진짜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집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결국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하락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직 이상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바닥 테스트 또한 진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결국 제가 이 스터디방과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던 이 56K에서 58K 자리 이런 자리까지는 하방인 시나리오를 열어두면서 롱 포지션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매수세 확인해가면서 실시간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영상만 보시고 이런 자리 오더라도 확신이 안 들어서 못 들어가고 이런 숏 포지션 진입 자리들까지 다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이런 진입 자리에서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진입 자리들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 관점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면 의문부터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뉴스들까지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 뭐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자,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결국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유튜브 채널 가장 빠르게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로만 차트에서 그냥 주저거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수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고 믿음이 가야지 이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이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 타고 채널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이런 결과만 가지고 떠들어댄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댓글까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돈도 걸려있지만 이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제가 고정 댓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이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텐데요. 거기서 바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습니다.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또한 실시간 스터디방 입장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어요. 이 당연히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조정 구간이 추진 5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약한 반등세를 봤을 때 추가적인 5파 하락이 바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말도 안 되게 뭐 40K를 간다 30K를 간다 이런 강한 하락분은 안 나와줄 것 같고요.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저점 구간에서 이 매수세와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롱 포지션 담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봤을 때 이러한 바닥을 찍고 매도세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닥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매수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 매도세가 조금 약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핵심 구간들에서 우리가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 이 구조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 또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